자, 안녕하세요. 하이퍼랩입니다. 2022학년도 약학대학 전형 특징과 예상 등급 컷.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3강 4부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종합 전형의 학교들인데 주로 지역적으로는 이제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대학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질 거고, 지금까지 이제 약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 또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 또 지역별로 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약대에 대해서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고 우리가 결론에 도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대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예상 등급 것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져야만 지원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약대 예상 등급은 1.25에서 1.60 정도의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약대에 지원하는 고등학교 유형들이 대부분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활동의 역량,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나타나는 과학적인 활동의 역량들보다는 결국은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고 활동 역량보다는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대나 치대보다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의대나 치대 아시는 것처럼 일부 대학 같은 경우 활동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약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 내신 성적은 1.5에서 1.6 정도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1.5나 1.6 이하로 내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 그거의 핵심은 경쟁률이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약대에 가려면 내신 성적이 1.25에서 1.6 정도의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질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과연 학생들이 어느 구간에 얼마나 학생들이 몰릴 것이냐,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구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어느 구간에 어떤 전형에 어떤 학과에 학생들이 얼마나 몰릴 것이고, 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은 어떤 학생들의 유형이 지원할 거고, 또 내가 지원하기로 결정되어진 대학과 전형에서 나의 학생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비교 분석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 내신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경쟁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신 성적보다는 활동의 역량이 강조되어지는 구간, 대학에서는 결국은 평균 내신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 대표적인 대학들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성균관대학교 학과모집, 중앙대학교 탐구형,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나 아주대 에이스 전형, 가천대 의약학, 당국대학교 DK유인재 전형 같은 전형들은 아시는 것처럼 의대나 치대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대부분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 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활동 역량 중심의 평가,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그런 대학들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약대의 원서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생들이 이쪽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약대는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짧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흔히 말해서 아주대 에이스나 가천대 의학학이나 단대 천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대의 경우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은 대부분 이화여대 정도까지의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가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은 자사고 학생들만이 원서를 쓴다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사고 학생들도 원서를 쓰고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도 원서를 쓰지만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정도의 대학들은 대부분 고등학교의 유형이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 도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학생들, 또 반대로 내신 성적만 아주 우수한 학생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 다양한 활동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합격생들의 내신 분포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보는 학생부 등급은 내신 성적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유형으로 보시게 되어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 같은 경우는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활동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대학이나 전형들이 범위가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나 지역인재처럼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지점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 약대 원서를 쓰는 분들은 서울대부터 건국대 정도까지의 대학들 중에서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체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약대 쪽으로 교차 원서를 쓰겠죠. 6개의 원서 중에서 연세대나 고려대 또는 건국대, 경희대, 이화여대 원서를 쓰면서 그러면서 약대 쪽에 3개를 원서를 쓰거나 또는 2개를 쓰고 4개를 쓰거나 이렇게 교차해서 원서 쓸 가능성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수의대나 한의대의 원서를 쓰시면서 약대를 쓰실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수의대나 한의대하고 약대의 공통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정도의 내신 성적과 비슷한 정도의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을 가지면 결국은 수의대나 한의대에 쓰시는 분들이 약대 지원이 가능하다. 단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수의대, 한의대, 약대가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의대를 쓰면서 약대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활동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대학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 정도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주대나 가천대나 단국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나 치대에서는 활동 역량 중심의 대학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사고 학생들이 대부분 집중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대는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구간이 짧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아주대나 가천대나 단국대의 내신 성적이 의대나 치대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대, 치대와 약대의 차이점이 뭐냐.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 성적이 안 돼. 그러니까 약대로 원서를 쓰면 조금 더 안정적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 생각으로는 동일한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대가 약대보다 높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대가 의대보다 내신 성적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내신 성적 때문에 약대를 선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신 어떤 때는 말이 되냐면 내가 동일한 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에서 경북대학교를 원서를 쓰는데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 치대, 약대를 쓸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약대가 의대보다 낮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단국대학교를 예를 들자 단국대학교 DKU 전형의 의대와 약대를 만약에 비교하게 되어지면 약대가 의대보다 더 높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가 의대나 치대보다 내신 성적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깊이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각 대학별 전형별 예상되어지는 내신 성적 또는 특징,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이죠. 의대와 치대, 약대의 차이점은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두 번째는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대를 희망을 하시든 의대나 치대를 희망을 하시든 간에 우리가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당연히 중요하다. 그것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종합적인 경쟁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향,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의학계열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은 1.5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춰야 된다. 수능 체제는 대부분 세계 영역 등급 합 5 정도는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원학과와 관련된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나 과학적 역량과 우수성이 드러나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생들이 약대를 지원하냐. 대표적으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나 건국대까지의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체제가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사실은 약대가 없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한양대나 중앙대나 이화여대, 경희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의학계열로 가고 싶어도 수능 체제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어렵고 학생부도 거기에 알맞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대부분 일반 대학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약대가 개설이 되어지면서 대부분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 대학의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대에 같이 교차해서 원서 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되게 좁았죠. 보시는 것처럼 수의대는 10개 대학에 498명, 그 다음에 한의대는 12개 대학에 726명이니까 결국은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좁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약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슷한 정도의 수능 최적과 비슷한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원서 지원의 구간이 매우 넓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대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치대나 의대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수능 최저의 벽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치대나 의대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안정적인 원서 지원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약대 쪽으로, 약대들 중에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활동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서울대나 연세대나 성균관대 또는 뭐 중앙대나 경희대, 이화여대 정도로 해서 안정 지원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질 학교는 어디냐면 주로 전북이나 전남이나 제주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조선대학교,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그리고 원광대학교까지 대학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도록 하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표로 만들어 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좀 낮아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 6 또는 세계 영역 등급 7이면 결국은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수능 최저가 우리가 대학 입시의 가장 큰 장애 요소죠. 우리가 의학계열로 가려고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합격하게 되는 이유가 수능 최저의 미충족인데,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뭐가 올라가?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1단계 통과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아주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을 설정하셔야 돼요. 경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거나 경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세계 영역 등급합 5 정도를 형성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위 대학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낮아요.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5라고 한다면 여기는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체제가 높을수록 결국은 상위 대학으로 다른 모집 단위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약대를 가기 위해서 뻔한 얘기지만 내신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수능 체제를 높게 충족할 수 있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학별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어지면 전남, 전북,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조선대, 우석대, 순천대, 그 다음에 제주대까지 내용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전남, 전북 지역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경남, 경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의학계열로 진학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내가 경남에 있거나 경북에 있거나 전남이나 전북 지역에 있거나 강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의학계열에 진입하기가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도 낮을 뿐만 아니라
수능 체제도 요구 조건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대학 진학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이 상당히 어려워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서 비해서는 수능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시고 두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교과 성적의 우수성은 나오겠지만 활동 역량이나 과학적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상위 대학에 진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죠.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굳이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남이나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 대학만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쪽의 상위권 대학의 목표를 삼으시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이런 점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표면화되어진 내용들만 보게 되어지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가 특히 더군다나 이제 약대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의학 계열의 진입이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에서 13명,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에서 1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를 봤더니 지금 조선대학교가 75명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가 60명 정도 모집 인원이 많고요. 모집 인원이 좀 적은 학교들은 우석대, 순천대, 제주대 같은 경우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집 인원을 보이고 있고, 가장 두드러진 학교는 조선대학교죠. 조선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8명을 선발하게 되어져요.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전국에서 나름대로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낮은 수능 체제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정 지원하는 대학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질 때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자, 전남대학교를 보도록 합시다.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13명을 뽑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18명,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6명을 뽑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인데 사실은 이게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중요할 뿐이지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다면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내신 성적이 우수해, 그러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갈 거고, 나는 내신 성적보다는 활동의 우수성이 뛰어나 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남대학교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인재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쪽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내신 성적이 다소 안 된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 어렵죠. 모집 인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전남대도 전남대도 경북대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죠. 경북대학교와 그 다음 대학들 간의 갭이 크다 보니까 결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경북대로 다 몰리는 경향들이 크고, 전남대 같은 경우도 전남 전북 지역에서 전남대학교의 위상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이 전남대학교에 다 몰리는 경향이 매우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대 같은 경우는 추천율도 상당히 높다는 점. 왜냐하면 이 정도 전남대학교에 붙은 학생들이, 이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이 상위 대학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초 합격으로 원서를 써서 붙일 건지 아니면 추가 합격을 노릴지에 대해서 구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수시나 정시에 원서를 쓸 때 우리가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꼭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썼을 때 최초 모집 단위 내에 들어가서 합격을 목표로 삼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원할 학과에 합격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갔었을 때 내가 추가 합격으로 붙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원 전략과 구간이 달라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전남대학교는 최초 합격은 어려운 학교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틀림없이 높을 테니까.
하지만 이동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학생부 100%고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6에 과탐 하나니까 수능 최저가 높지 않아요. 결국은 내신 성적은 학생부 교과 일반이 1.25 정도, 지역인재 전형이 1.30,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1.45 정도의 내신 등급 컷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은 결국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위상, 두 번째는 낮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조건, 그 다음에 학생부 100%라는 전형,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지만 전남대학교가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전체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코 낮지 않은 내신 성적이 형성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역인재 전형의 일반 전형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한 단계, 수능 최저가 한 단계 낮습니다.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해서 면접을 30%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 정도 되어집니다. 자, 전남대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약대는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질 거냐를 보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약대, 수의대, 의예과, 치예과를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의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25명이고 가장 많고, 약대가 60명, 그 다음에 수의예과가 50명, 그 다음에 치예과가 35명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수의예과를 보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수의대나 한의대와 약대가 수능 최저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전남대학교 수의대학교 70% 퍼즐을 보면 학생부 교과의 내신 성적이 1.27 정도, 그 다음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1.72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경쟁력,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전체 33명 정도가 되어지고, 그 중에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전남대로 가기보다는 전북대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교과 성적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합 6 정도,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3개 영역 등급합 7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전남대나 전북대 같은 경우의 수능 최저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 그렇죠, 동일하죠. 거의 이거는 2개 영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 과목 평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남대 같은 경우는 1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는데, 내신 성적으로 봐서는 전북대학교가 좀 더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대신 이제 내신 성적은 약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27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30이나 1.35 정도의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이 되어지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도덕을 포함해서 과학, 한국사까지 전 과목이 다 반영이 되어지고, 교과 성적 점수 반영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은 가산점으로 반영하고, 학년은 3학년 1학기까지만, 졸업생, 재수생 관계없이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어집니다. 전남대학교도 전북대학교도 전남대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약대, 수의대, 의예과, 치예과 전체를 다 선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 보시면 약대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나올지, 약대가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질지를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북대학교를 보면 약대 선발 인원이 33명인데 의대가 142명, 수의대가 33명이죠. 수의대하고는 모집 인원이 비슷한데 수의대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25명을 뽑고, 그 다음에 약대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선발 비율이 좀 많아요. 자, 내신 성적을 보면 수의예과 평균 성적이 학생부 교과 일반이 1.34, 지역인재 전형이 1.30 정도, 이 정도 내신 성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데 요 내신 성적이 반드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들의 입시 결과가 그 전년도와 전년도가 꾸준하게 일정한 형태로 내신이 형성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전년도에는 경쟁률이 낮으면서 내신 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의 결과를 보고 반드시 이게 약대를 연결시킬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원광대학교는 두 개 대학,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14명 정도.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에서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뽑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생들이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 면접 전형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전북에서 11명, 광주 전남에서 5명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서류 면접 전형은 1단계에서 5배수, 그 다음에 서류평가 100%에서 2단계에서 면접을 30% 보고, 수능 체제는 세계 영역 등급학 7, 두 과목 평균이니까 수능 체제는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세계 영역 등급 7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내신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내신 성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가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면은 예상 내신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광대학교는 어느 정도 내신이 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냐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서류평가 전형은 적어도 한 1.3 정도는 내신 성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역인재 전형은 한 1.45 정도의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원광대도 마찬가지로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동일하게 대학에서 약대, 의대, 치대, 한의대의 선발 인원이 있거든요. 선발 인원을 비교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가 45명이고 의대가 97명, 치의과가 79명, 그 다음에 한의대의 선발 인원이 좀 많아요. 지금 보시면 비교해서 보면 학생부 종합 서류 면접 전형에서 의예과의 내신 성적이 전년도에 1.10이었어요. 매우 높았는데 그 전에는 한 1.4 정도 나오다가 1.4로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학생들이 왕창 몰리다 보니까 결국 내신 성적이 되게 높아진 거죠. 1.10이 되어졌고, 치의학과는 1.60, 한의학과가 1.7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전북은 의예과가 1.30, 치의학과가 1.80, 한의과가 1.80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1.3,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1.45 정도로 보는데,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약대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부 교과의 반영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신 성적이 1.25에서 1.5나 1.6 정도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의대나 치대처럼 일부 구간이라서 많이 내신 성적이 떨어지기 어렵다. 단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1.56이 아니라 1.7이나 1.8로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이유, 그렇게 형성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은 가장 큰 거는 결국은 경쟁률이죠. 어떤 구간에 어떤 학생들이 몰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몰리고 적게 몰리느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약대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내신 성적이 뭐 1.8이야, 1.9야 라고 생각하셔도 무조건 약대에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신 성적이 불리하시면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높게 형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단계를 통과하실 수 있도록 결국 서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부분들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1단계를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합격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므로 1.5나 1.6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원 구간 경쟁률에 따라서 내신 성적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16명을 뽑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12명을 뽑는데, 우석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대의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석대를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면서 상위대학으로 노리실 거예요. 또는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져, 수능 체제가 약간 불확실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석대로 몰리기 때문에, 사실상 우석대 같은 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지점, 또 많이 몰려들면서 이동률도 많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고,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좀 쉬운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내신 성적은 적어도 1.45에서 1.55 정도의 내신 성적은 형성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선대학교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 원서를 쓰는, 그리고 결국은 약대도 약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원서를 거쳐가게 되어지는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라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38명인 학교가 없겠죠. 모집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결국 모집 인원이 많으면 원서 지원이 좀 더 안정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도 많고 충원율도 많으면 충원율이 100% 돈다고 생각하면 인원 자체가 70명이 넘는 인원의 크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고, 또 조선대학교가 차지하는 대학의 비율이 상위권 대학이면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겁이 나서 원서를 못 쓰지만 좀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혹시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전년도의 의대 또는 치대의 내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5, 1.7, 1.9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보니까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1.7이나 1.9 이내에 안 들어가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원서를 거쳐가는 지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대학교 원서를 쓰면서 상위대학으로 원서를 쓰든, 낮은 대학에 원서를 쓰면 조선대를 거치든, 일반 대학에 쓰면서 조선대를 쓰든, 상위대학에 쓰면서 안정적으로 하나 정도를 쓰든, 어찌됐든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구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90%, 출결 10%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합의 6의 과탐 하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비교적 낮은 수능 최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은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 1.47에서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됐고, 이제 여섯 번째는 제주대학교를 보도록 할게요. 제주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에서 10명, 지역인재 전형에 10명을 뽑는데, 제주대학교는 예상 등급이 1.33에서 1.40 정도가 형성이 되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내신 성적을 보는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주대학교의 수능 최저가 제일 낮거든요. 세계 영역 등급합 7에 2개 과목 평균도 아니고 거기다 절사를 하니까 수능 최저가 매우 낮죠. 수능 최저가 낮으면 당연히 어떻게? 학생부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신 성적은 한 1.33에서 1.40 정도의 내신 성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서 이제 약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에 대한 핵심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약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일반 대학만 원서를 쓰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일반계 출신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죠. 물론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유형상 의학 계열에 진입을 못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쓸 때도 우리가 의대 쪽으로 방향으로 학생부를 기재하지 못하고 대부분 공과 계열의 원서를 쓰지만, 대부분의 영재고나 과학고에서도 일정 비율 정도는 의대를 갈 수 있고, 일정 비율이 벗어나게 되어지면 대부분 의대 지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국 고교 서열화의 완화라든가 브라인드 서류평가가 시행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들이 교사 추천서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부분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의대를 진입하는 데는 조금 더 용이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사 추천서를 통해서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 진입을 하는 것을 막았죠.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교사 추천서가 2022학년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추천서 없고, 두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명을 또는 학교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재 내용들을 다 항목을 삭제하기 때문에, 물론 대학에서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실제 학생부의 학교의 명의 기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의학계열 약대 쪽으로의 진입은 그전보다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1학년도 입시에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의학계열의 합격률이 되려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대는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이렇게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좁아요.
대부분 구간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 정도까지로 구간을 봐야 되고, 그러므로 대부분의 대학과 전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 그리고 수능 체제가 높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므로 내신 성적은 1.25에서 1.6 정도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 내신 성적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1.7이거나 1.8인 학생들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지금서부터 준비하셔도 되고, 대신 내신의 강점이 크지 않다면 뭘 해야 돼? 수능 체제를 높게 책정할 수 있어야 돼요.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대학과 학과를 잘 결정하고 구간을 결정하고 그 구간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와 치대, 약대의 차이점은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약대가 내신 성적이 무조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안 되고, 단지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수능 체제다. 두 번째는 뭐다? 결국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이다. 이 점이기 때문에 나는 약대를 갈 거야. 약대를 갈 거니까 요만큼만 하면 돼. 이만큼의 내신 성적과 이만큼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약대를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약대도 못 가죠. 약대를 간다는 거는 결국은 의대나 치대를 간다는 생각으로 약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만 약대를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 대신 이제 약대가 들어옴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의 기재 방향은 예전에는 대부분 다 그냥 의대밖에 없었죠. 의대 원서 쓰고 의대에서 치대도 쓰고 한의대도 쓰고 약대도 썼다면, 지금은 이제 약대가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대부분의 기재 방향은 의대 쪽으로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약대 쪽으로 방향을 잡거나, 약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의대를 원서를 써도 관계없고, 약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한의대나 치대로 원서를 쓰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내용이 한의대, 학교생활기록 전체 내용이 수의대 또는 치대,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의 구성을 갖추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갖추실 수 있는 경우들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그렇게 원서를 쓸 수 있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면 원서 지원 6개를 하나의 모집 단위로 형성해서 원서를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대에 대한 2022학년도 전형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등급 컷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이거죠. 학생들이 어느 대학 어떤 전형에 어떤 학생들이 몰릴 것이냐, 또 얼마나 몰릴 것이냐, 그랬었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또 그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약대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